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럼 우선 위장의 간단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칠판을 보겠습니다. 먼저 위장의 구조를 간단히 알아보면 위장은 위로는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십이지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식도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부분을 분문이라고 하고 십이지장과 연결된 이쪽 부분을 유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문과 가까운 위장 아래쪽 부분을 위전정부, 그 다음에 분문과 가까운 위쪽 부분을 위저부, 그 다음에 이쪽 크게 휘어진 이쪽을 대만, 이쪽을 소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위체부가 되겠죠. 왜 이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병원에서 내시경을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하나씩 써서 보내주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 소견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았는데 가로 해놓고 위전정부, 대만에 약간, 소만에 약간 이런 용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상표화생이 어느 부위에 있다는 건지 이 용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간단한 용어는 알고 있어야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소견을 써서 보내줬을 때 그것을 읽어보고 내가 어느 부위에 장상피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시경 검사하고 받은 소견서가 집에 한두 장은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보시고 거기에 만성 우축성 위염, 그 다음에 장상표화생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은 거기에 위전정부에 있는지 대만에 있는지 아니면 소만부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게 체크가 없으면 그냥 장상표화생 이런 진단명만 있으면 다음에는 내시경 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그 부위가 어느 부위에 있는지 또 장상표화생 심각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만 진행되어 있는지 아니면 많이 진행됐는지 알아야 내가 치료 기간도 짧게 잡을 수 있고 아니면 길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 위벽 구조를 보면 맨 겉에 층이 점막이고요. 점막 아래는 점막 하층으로 혈관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위벽 근육이에요. 근육층. 그러니까 점막 하층, 근육. 근육은 삼중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이 다른 삼중근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위장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점막에 있는 점액 이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위산이 나오는데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점막층이고 이 점액은 당과 또 단백질 또 뮤신 또 히알루론산 또 인지질 이런 걸로 점액층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벽세포에는 주세포가 있고 부세포가 있는데 주세포는 펩시노겐을 분비하고 또 부세포는 위산을 분비하는데 또 일부는 비타민 B12 흡수 필수 내인자를 생산하는데 위가 약하면 이 부세포에서 이런 그 내인자 생산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빈혈을 느끼게 되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위가 약하면 이 B12가 제대로 흡수가 안 돼서 빈혈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액세포는 분문 아래에 있는 분문샘 이쪽에서 분비하는데 뮤신 또 점액 이런 거를 분비하는 이쪽에 분문샘이 있어요. 점액세포가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액질을 분비하면 위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 운동이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가 건강해지려면 점막을 자극하는 여러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커피라든지 또 술, 또 밀가루, 또 너무 매운 거, 짠 음식, 또 지나친 과일은 디저트 후식으로 먹어야지 얘가 주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튀긴 음식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밀가루를 좋아하는데 밀가루가 왜 나쁘냐? 미국 사람들도 이걸 주식으로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어떤 그 식품 영양학자가 쓴 글을 제가 봤는데요. 동양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쌀이 잘 맞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밀가루에는 글루텐 단백이 있는데요. 이 글루텐 단백에서 비롯되는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존울린 단백질을 발현시켜 버려요. 그러면 우리 장 점막이나 위점막은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존울린 단백이 장 점막이나 위점막을 느슨하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서 장 누수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밀가루 음식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위점막이나 장점막을 느슨하게 하고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위 안 좋으신 분들은 밀가루 음식은 삼가하는 게 좋고요. 이런 음식들이 결국은 우리 위를 나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니까 위장이 약한 분은 늘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 결국 위장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위가 건강해지는데, 왜냐하면 위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돼야지 그 안에 백혈구들이 원활하게 면역 활동을 하고 또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위장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은 항상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찬 것을 먹으면 안 되겠죠. 위장의 온도는 38도 이 정도 웃도로야 가장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찬 거 먹지 마시고 물도 좀 항상 따뜻하게 드시고, 배가 차가우신 분은 따뜻한 걸로 이렇게 자꾸 마사지 좀 해주시고, 소화기능 약한 사람은 그렇게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위장에 대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제가 약국 현장에서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확실히 음식 습관이 불규칙해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는지 꼼꼼히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침은 그냥 바빠서 못 먹고, 아니면 전날 저녁에 많이 먹어서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음식 습관이 다 불규칙하고, 또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막 드시다 보니까 위가 나빠진 분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시려면 일단은 규칙적으로 전날 저녁에 좀 과식했더라도 아침 되면 그냥 조금이라도 먹는 신용을 해서 조금을 드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러시아 학자 그 조건반사 실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고 또 먹이 주면서 종을 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먹이도 안 주고 종만 쳤을 때 강아지들이 침을 막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배고프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조금씩이라도 먹는 신용을 하면 우리 위장은 계속 소화시킬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날 저녁에 폭식하고 아침에 건너뛰고 잃어버리면 위가 반응을 못해요. 오늘은 음식이 안 들어오네? 이 시간에 안 들어오네? 준비하고 있다가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얘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다음에도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위가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장의 어떤 질서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위를 좀 건강하게 하려면 항상 소식하면 적당량을 드시면서 일정하게, 그래야 우리 몸이 알아서 적당히 거기에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그 사회학자였던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 장수하시는 그런 동네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조사한 그 사례 그 책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가 한 90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가 일정한 시간에
그 농사일을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하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60세 정도 된 며느리가 12시만 되면 시아버지가 밥을 먹으러 오니까 12시만 되면 뭐 하다가도 밥을 준비를 해놓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간단한 농사일 하다가도 12시만 되면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적당량 드시면서 적당한 노동을 하고, 그게 우리는 사실은 가장 위도 건강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위오조 비호습이라고 아까 써놨는데요. 위장은 약간 습한 걸 좋아하지 건조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위오조, 위장은 건조한 걸 싫어한다. 비호습, 비장은 습한 걸 싫어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위장은 약간 축축한, 약간 습기가 있는 걸 좋아해요. 건조한 것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밀가루도 반죽을 할 때 물을 적당히 좀 섞어야 반죽이 잘 되잖아요. 우리 위장도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를 반죽할 때 적당한 약간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저산적인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된다 이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 물기 있는 걸 드셔야지 산이 또 골고루 잘 섞이면서 반죽이 잘 되게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따뜻한 물을 38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따뜻한 물을 입가심으로에다가 한 모금 이렇게 마셔주면 음식이 잘 섞이고 반죽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도 잘 좀 인지를 해서 잘 좀 지켜주시고, 또 어차피 이제 이미 뭐 우리가 장상피나 만성 우축성 위염이나 이런 거 생기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치료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반화사심탕으로 간단하게 치료된 예를 들었는데, 그분은 사실은 발견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으신 그런 어떤 행운이었고, 사실은 장상피 화생이 1년 됐고 5년 됐고 10년 됐고 이러시면 그렇게 쉽게 빨리 낫지는 않아요. 우리 세포는 어차피 다시 재생되긴 하고 다시 생기긴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오래되신 분들은 6개월 최소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길게는 뭐 1년도 사실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방 과립도 처방을 하고, 또 오메가 369라고 해서 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위점막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벽 세포, 우리 몸 세포는 오메가 3, 6, 9, 또 불포화지방산 이 비율이 적당하게 맞아야 이게 재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 3, 6, 9도 제가 가끔 이제 추천드리기도 하고, 또 유산균 생산물질은 분비 항체를 만들어도 위점막을 두껍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영양물질 같이 이렇게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 제가 알아낸 게, 그 당독소 연구소에서 KMB316이라는 신소재가 있는데, 이게 히알루론산, 먹는 히알루론산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는 눈물이나 또 위점막, 또 관절 이런 데는 그 히알루론산이 미끈미끈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KMB316이라는 먹는 그 히알루론산 이 제품은 만성위염하고 역류성 식도염, 또 만성 방광염이나 방광 점막에도 그 히알루론산이 필요하거든요. 또 기관지 점막 이런데 그 먹는 히알루론산을 투여를 했더니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실험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장산피 쪽은 실험은 안 했지만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산피도 분명히 먹는 히알루론산도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는 제가 한방 과립하고 또 이런 제품도 같이 한번 병행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성 우축성 위염이나 만성 위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장상피 화생 있는 분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꾸준히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길게 잡으시고 천천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좀 의두점 건강하고 또 건강 100세 시대에 아주 그냥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고 삶의 질도 높이면서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